혈귀는 사람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괴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건 아니죠. 과거에는 혈귀들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혈귀가 된 인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을 잡아먹게 된 비극적인 존재들인데요. 혈귀가 되면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사람의 고기와 피를 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키부츠지 무잔이죠.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귀멸의 칼날 속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혈귀입니다. 기존 불쌍한 캐릭터 순위에 포함된 인물들은 제외했으니 이 점 참고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12개월 상연의 육 다키 규타로 남매입니다. 귀멸의 칼날 2기 육화편의 메인 빌런으로 활약할 혈귀들이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 탄지로 네즈코 남매와 달리 다키 규타로 남매는 꿈도 희망도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매는 육악에서 최하층 유년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요. 친모는 아이들을 낳고 돈 때문에 더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걱정하며 남매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남매는 그런 친모를 피해 집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바깥에서도 안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빠 규타로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집 밖에서도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는데요. 그들이 속한 육악에서는 아름다움만이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었기 때문이었죠. 추한 규타로는 육악에서 쓸모없는 존재였고 밥을 얻어먹지 못해 벌레나 쥐를 잡아먹으며 생존했습니다. 그런 규타로에게도 한 가지 소중한 보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동생 다키였습니다. 유전자 몰빵당한 다키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시선을 끄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길을 걷기 시작하면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었고 그녀가 미소를 띄우면 남자들은 각종 선물들을 건넸죠. 다키를 보며 규타로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추한 외모가 힘을 쓰는 깡패일과 잘 맞아 다키를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남매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친모 또한 더 이상 두 남매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키는 항상 자신을 지켜주는 오빠를 졸졸 쫓아다니고 규타로는 그런 여동생을 달래가며 육악 생활을 이어갑니다. 둘이 함께 지내다 보면 불행한 육악에서의 삶도 더 나아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다키가 13살이 되던 날 남매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맙니다. 13살이 된 다키는 육악에서 접대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었던 사무라이가 규타로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다키는 비녀로 사무라이의 눈을 찔러버립니다. 분노한 사무라이는 다키를 산으로 끌고 가 산채로 불태워버리죠. 자리를 비웠던 규타로는 뒤늦게 다키를 발견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이 꺼져가는 여동생을 붙잡으며 하늘을 향해 원망의 말을 퍼붓습니다. 둘을 비웃듯이 하늘에서는 차가운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언제나 그랬듯 남매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매의 앞에 피냄새를 맡은 혈귀가 나타났고 둘에게도 혈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규타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웃으면서 기꺼이 인간이길 저버리는 길을 택합니다. 5위는 12개월 루이의 가족놀이에 동원된 어미거미 도깨비입니다. 혈귀가 되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어미거미 도깨비는 같은 혈귀들에게 무시당하고 자신의 본 모습조차 허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모습을 바꾼 채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죠. 작중 여러 귀살대원들을 강제로 조종하고 목숨을 잃게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몇 안 되는 혈귀들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루이의 처벌이 두려워 겁에 질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죽으면 삶의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탄지로를 향해 기꺼이 목을 내놓습니다. 소멸하면서 탄지로에게 근처에 12개월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기까지 하죠. 그녀가 비록 어미 역할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거미 혈귀 일가 중 가장 어리다고 합니다. 강제로 어미의 역할을 부여받았을 뿐이죠. 나이가 어리다 보니 모습을 변형하는 것도 어미로서의 연기도 미숙할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동료 혈귀들에게 무시당하고 루이에게 처벌당하는 일이 가장 빈번했는데요. 먹이를 놓치지 않는 거미줄처럼 루이에게 한번 붙잡힌 이상 살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로 자애로운 어미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떠오른 기억은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었던 누군가였죠. 그동안 억지로 어미를 연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따뜻한 관심을 필요로 한 것은 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정황상 자신에게 상냥했던 누군가를 혈귀가 되어 살해한 것으로 보이기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4위는 상연의 삶 아카자입니다. 12개월의 상연의 자리에 오른 혈귀들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더라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카자는 상연의 삶이라는 높은 경지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혈귀입니다. 오로지 강해져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박 하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혈귀죠.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강함이기 때문에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들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아카자의 마지막 순간 떠오른 것은 병에 걸려 아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인간 시절 아카자는 병든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물건을 훔치고 그에 상응하는
하는 매질을 감당하고자 강한 육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매번 매질을 감당하는 아들을 지켜본 아버지는 죄책감에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후 아카자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방황하지만 참된 스승을 만나 권법을 익히고 올바른 마음가짐과 도장을 물려받게 됩니다. 곁에 사랑하는 사람도 생겨 그의 짧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한 한때를 보내게 되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카자의 도장을 탐낸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탐으로써 그는 스승과 연인을 모두 잃고 맙니다. 자신에게 힘이 없었을 때도 있었을 때도 아카자는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 그의 앞에 정체불명의 사내가 나타납니다. 그 사내는 바로 무잔이었죠. 무잔은 강한 혈기를 만들기 위해 아카자에게 강제로 자신의 피를 주입하게 되는데요. 이 순간 아카자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강함에 대한 열망이 훗날 그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은 단지 수단이었을 뿐 그가 바랬던 건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린 아카자는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주저없이 자기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둡니다. 3위는 사네미 그리고 게냐의 어머니인 시나즈가와 시즈입니다. 시나즈가와 형제가 혈기를 강하게 증오하는 이유에는 그들의 어머니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형제는 과거 6남매라는 대가족의 일원이었는데요. 6남매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일하게 아이들을 보호해준 것은 몸은 약하지만 용기 있는 어머니 시즈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바깥에서 칼에 찔려 죽자 시즈는 홀로 스라의 6남매를 보살피게 됩니다. 그녀는 6남매를 키우기 위해 수면 시간도 줄여가며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다고 합니다.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며 장남 사네미는 차남 게냐에게 앞으로는 둘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꼭 지키자고 말하죠. 동생 게냐는 당연히 앞으로도 서로 힘을 합쳐 가족을 지킬 것이라 약속하고 그 모습을 본 사네미는 작중 처음으로 환하게 웃습니다. 게냐는 여느 날처럼 일 때문에 늦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걱정하는 동생들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어머니의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형 사네미도 마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혈기가 집을 습격해 순식간에 동생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게냐마저 죽을 위기에 처한 순간 형 사네미가 집 안으로 뒤따라 들어와 가까스로 혈기를 해치우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혈기의 정체는 바로 그의 어머니 시나즈가와 시즈였습니다. 그동안 쭉 자식들을 지켜왔던 시즈가 혈기가 됨으로써 자식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된 것이죠. 순식간에 벌어진 재앙에 놀란 게냐는 형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두 형제 사이에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남고 말았습니다. 시나즈가와 시즈는 죽어서도 자식들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지옥에 남길 선택했다고 합니다. 2위는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혈귀 타마요입니다. 타마요가 시나즈가와 시즈보다 불쌍한 이유는 모든 가족을 다 죽였다는 점입니다. 시즈는 그래도 장남 사네미와 차남 게냐가 살아남았죠. 그리고 시즈는 혈기가 되자마자 생을 마감한 반면 타마요는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도 더욱 불쌍하게 느껴지는 점입니다. 가족을 죽였다는 끔찍한 죄책감을 안고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왔죠. 인간 시절 타마요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원인 모를 불치병에 걸려 나날이 기운을 잃어가게 되죠. 이런 타마요에게 어떤 수상한 남자가 나타나 꿈같은 제안을 하는데요.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고 강인한 육체를 얻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믿기 힘든 제안을 들은 타마요는 수상한 남자의 제안을 수락하죠.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제안을 수락한 타마요였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음을 깨닫습니다. 혈기가 된 자신이 남편과 아이를 잡아먹고 만 것이죠. 이후 타마요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잔과 함께 식인을 하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요리이치가 등장해 무잔이 도망칠 때까지 그녀는 무잔과 함께 행동했는데요. 타마요의 말을 들은 요리이치는 그녀를 죽이지 않고 풀어주며 무잔을 없애기 위해 싸워달라고 부탁하죠. 자신을 살려준 요리이치를 보며 타마요는 자신의 잘못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무잔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죠. 새롭게 찾아온 사랑도 혈기로서의 본능도 모두 참아내며 오로지 복수에만 매진하는 타마요의 모습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대망의 1위는 바로 태양을 극복한 최초의 혈기이자 인간을 단 한 명도 잡아먹지 않은 혈기 카마도 네즈코입니다. 귀멸의 칼날의 이야기는 네즈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탄지로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크게 활약하고 무잔이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귀살대가 무잔을 무사히 퇴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네즈코가 없었다면 쭉 숨어서 버티고 있던 무잔을 꿰어낼 만한 계기가 없었겠죠. 장기화될수록 귀살대에게 불리한 싸움이 될 것은 자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중 취급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처음 본 유시로한테 못생겼다고 욕먹고 루이에게 여동생이 되라며 하늘에 거꾸로 매달리고 혈기라고 칼에 찔리는 등 다들 네즈코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혈기가 되면 친구, 연인, 가족 모두 알아보지 못하고 식인을 하게 되지만 네즈코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친오빠 탄지로를 지키려 한 유일한 혈기입니다. 수주 기우가 오랜 시간 귀살대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네즈코가 보여준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태양을 극복한 그녀의 특이한 체질 또한 가족을 생각하는 네즈코의 강한 의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동생들을 감쌌고 혈기가 되어서도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탄지로가 혈기가 되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를 다시 사람으로 되돌리려 애썼습니다.
썼습니다. 혈기 중 유일하게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으며 무잔을 해치우는데 큰 공헌을 했음에도 제정신을 찾자마자 유일한 혈육마저 혈기가 될 뻔한 네즈코이기에 귀멸의 칼날 속 가장 불쌍한 혈기로 선정했습니다.